완전한 암흑, 수심 3000m, 하얀 입을 벌린 거대한 그림자가 갈고리를 뻗은 괴물을 단숨에 낚아챕니다. 심해에서 가장 거대한 두 생명이 맞붙는 순간입니다. 전설은 이것을 대등한 두 괴물의 혈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진짜 무기는 이빨도 갈고리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였습니다. 햇빛은 수심 200m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아래는 빛도 온기도 없는 지구에서 가장 넓은 암흑의 세계입니다. 이곳의 수압은 1제곱인치마다 1톤에 가깝습니다. 인간이라면 순식간에 으스러질 이 심연이 두 거인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가장 값진 것은 황금이 아니라 산소입니다. 숨 한 번의 산소가 곧 목숨의 길이를 정합니다. 먼저 도전자입니다. 이 거대한 사냥꾼의 이름은 향유고래, 이빨을 가진 짐승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큽니다. 이 고래는 포유류 가운데 가장 깊이 잠수하는 챔피언입니다. 한 번의 숨으로 1시간 넘게 빛조차 없는 세계를 홀로 누빕니다. 몸 길이는 16m, 무게는 45톤에 이릅니다. 머리의 3분의 1을 채운 거대한 기관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온열의 거인은 수면에서 폐가 아니라 근육과 피에 산소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 근육은 산소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습니다. 먹이가 흔한 밝은 바다를 두고 고래가 굳이 이 암흑까지 내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살진 오징어는 오직 이 깊고 차가운 곳에만 살기 때문입니다. 숨을 고른 고래는 머리를 아래로 돌려 심연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단 한 번의 숨으로 3000m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갈수록 고래의 폐는 스스로 완전히 짜부라집니다. 그래야 치명적인 질소가 피로 녹아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고래는 눈이 아니라 소리로 봅니다. 초당 수백 번의 클릭이 어둠을 더듬는 음향의 손전등이 됩니다. 잠수가 시작되면 고래의 심장은 박동을 절반 아래로 늦춥니다. 아껴둔 산소를 오직 뇌와 심장에만 흘려보내려는 온몸의 절약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고래의 몸속에서는 산소 시계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냥을 끝낼 시간은 길어야 1시간 남짓입니다. 그 아래 소리의 원뿔이 향한 곳에 유령 하나가 떠 있습니다. 남극해의 심연이 오래도록 숨겨온 대왕 오징어입니다. 이 오징어의 고향은 남극을 둘러싼 얼어붙을 듯 차가운 심해입니다.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못한 지구에서 가장 외딴 바다입니다. 몸 길이는 10m, 무게는 500kg에 이릅니다. 지구에서 가장 무거운 무척추동물이 바로 이 냉혈의 괴물입니다. 그의 눈은 지름 27cm, 동물계에서 가장 큽니다. 눈 옆에 작은 발광기까지 켜서 어둠 속 희미한 빛을 놓치지 않습니다. 8개의 팔과 두 촉안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돋아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살점을 파고드는 빨판만으로는 흉내 못 낼 무기입니다. 팔이 모이는 한가운데에는 단단한 앵무새 부리를 닮은 입이 숨어 있습니다. 걸려든 먹이의 살을 잘라내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괴물의 진짜 무기는 갈고리가 아닙니다. 차가운 피 덕분에 그는 며칠이고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매복할 수 있습니다. 몸속의 암모늄이 그를 물속에 그대로 띄워둡니다. 지느러미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기다리며 산소를 아낍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이 오징어를 처음 카메라에 담은 건 2025년, 겨우 30cm짜리 새끼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자란 모습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소리의 빔이 유령을 붙잡습니다. 고래는 속도를 올려 관성의 힘 그대로 어둠을 뚫고 돌진합니다. 먹이에 가까워질수록 흩어져 있던 클릭 소리는 한데 모여 우렁찬 굉음이 됩니다. 사냥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오징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8개의 팔이 일제히 뻗어나와 갈고리로 거인의 머리를 잠깐 움켜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긴 싸움이 아닙니다. 갈고리가 살갗을 파고드는 그 짧은 순간 고래의 흰 입이 단번에 오징어를 뭅니다. 궁지에 몰린 오징어는 마지막 수를 씁니다. 검은 먹물을 뿜어 시야를 가리고 그 틈에 몸을 빼내려 발버둥칩니다. 이 짧은 몸부림은 고래의 피부에 둥근 흉터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것을 위대한 결투의 훈장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짧게 엉겨붙어 싸우는 이 순간에도 고래의 산소는 무섭게 타들어갑니다. 몸부림이 격할수록 남은 시간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산소가 바닥나기 시작하면 고래의 근육은 산소 없이 힘을 쥐어짜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제는 오징어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산소가 마지막 바닥을 보이면 고래의 몸은 피를 오직 뇌와 심장으로만 몰아줍니다. 나머지 기관은 잠시 꺼두는 극단의 생존술입니다. 냉혈의 오징어는 이 순간에도 산소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지치는 쪽은 언제나 뜨거운 피를 가진 거인입니다. 고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승부를 끝내지 못하면 정작 자신이 숨을 잃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찰나 하얀 입이 오징어의 몸통을 단숨에 물어 끊습니다. 길고 긴 대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납니다. 고래는 먹이를 문 채 곧장 위를 향합니다. 산소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3000m를 다시 거슬러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야기의 반전이 있습니다. 향유고래 한 마리의 위장에서는 수천 개의 오징어 부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대왕 오징어는 대등한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인에게는 그저 날마다 사냥하는 흔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그 단단한 부리는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수는 곧 이 고래가 평생 삼켜온 오징어의 숫자를 말해줍니다. 고래의 진짜 적은 오징어의 갈고리가 아니라 등에 짊어진 산소시계였습니다. 이 심해의 승부는 근육이 아니라 대사로 갈립니다. 차가운 피는 기다리는데 능하고 뜨거운 피는 끝내는데 능합니다. 심해는 이 두 전략이 매일 밤 부딪히는 무대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냉혈의 오징어는 기다림의 명수로, 온혈의 고래는 사냥의 명수로 저마다 이 심해에 완벽히 맞춰졌습니다. 이 깊은 곳의 사냥은 심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고래가 나른 심해의 에너지가 바다 전체의 생명을 먹여 살립니다. 깊고 차가운 이곳에서 생명은 유난히 거대해집니다. 느린 대사와 서늘한 물이 심해를 거인들의 세계로 만듭니다. 우리는 달의 뒷면까지 들여다보면서도 이 전쟁의 실제 장면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해는 지구의 마지막 미지의 세계입니다. 산소가 유일한 화폐인 이 세계에서 진짜 강자는 누구일까요? 힘으로 끝내는 거인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다리는 유령일까요? 산소를 건 심해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바나 컴퍼니였습니다.